하늘 아래 첫 동네. 흔히 사람들은 이 비탈진 마을을 달동네라 부른다. 지난 시대 가난의 표상이었던 달동네. 그 중에서도 서울 최대 달동네 난곡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지막 계절이 찾아왔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7동 산 101번지. 그러나 이런 공식 명칭을 제치고 옛 지명 난곡으로 더 자주 불리는 이곳은 2,500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사는 거대한 달동네다. 그리고 이제 난곡엔 이 시대 마지막 달동네란 또 다른 이름이 붙게 됐다. 취재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미 빈집 철거가 진행 중이었고 퇴출을 명령받은 사람들은 하나 둘 마을을 떠나고 있었다. 아저씨보다 마트도 안 놀아게 하지. 8평 남짓한 옹색한 집이 30년 해묵은 살림살이를 하나씩 토해내는 선영이네. 조금 더 버텨볼까 생각도 했지만 6월부터 철거가 시작되면서 어렵게 이사를 결심했다. 밑에 노인네랑 아휴 다가도 나보고 가지 말라고 제일 늦게 가래. 제일 늦게 가래 나보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선영이네 가버리면 진짜로 이제 동네 떠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가야지 어째요 그랬지. 있는 돈 없는 돈 닥닥 긁고 은행 융자까지 받아 선영이네가 받으시 준비한 거처는 신림 10동의 임대 아파트다. 난곡에서 차로 5분. 난곡 거주자에게 보증금 3,400만 원, 관리비 월 30만 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 800여 세대가 세워졌다. 이것이 정부가 내놓은 신림 7동 재개발 지역 거주자 수용 대책이었다. 그러나 2,500세대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 더욱이 돈 1,000만 원은커녕 돈 100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민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돈만 있으면 가지. 돈만 있으면 가지. 누가 깨끗한 데 살기 싫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좋은데 다 살고. 좋은 데 살고 싶어. 다 뭐 이 돈 한오백 갖고라도 어디가 그냥 어디 시골 산비탈이라도 가서 사는 마음이 편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우리는 어디로 갈 데도 없어 지금. 정화도 안 하고. 6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난곡에 들어서면서부터 떠날 꿈을 꿨다. 난곡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떠나고 싶었던 난곡. 그러나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개발에 밀려 떠나는 신세가 된 터. 언젠가는 소중했을 물건들 내박치고 떠나는 발걸음이 홀가분한 사람은 없었다. 빈집 200여 채가 헐린 속에서도 11월 말 남은 사람들은 겨울 채비에 들어갔다.
난곡 가장자리에 자리한 효숙이네 집에서도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런 날이면 동네 아낙들이 죄다 모여 감나라 배추나라 하며 일성 거두는 게 이 동네 인심이다. 배추가 안 절렸구만. 배추 저러면 안 돼. 소금 더 쳐. 없는 살림이지만 혼자 사는 노인들 걷어먹일 요량으로 배추 넉넉히 준비하는 건 역시 이 동네 사람들 마음 씀씀이다. 옛날 같으면 김장하고 연탄 드리면 근심 걱정 다 가셨을 테지만 효숙이네 식구들 역시 이사 걱정이 앞선다. 내년? 어. 그 집들이 얼마나 있나? 많이 폈다니까? 아파트당 늙은 할아버지, 아픈 아버지와 장애인 어머니, 20살 언니와 12살 효숙이, 5 식구 살집 마련할 걱정이 초기 올 밤 이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서울의 요지가 훤히 내다보이는 난곡은 이미 운명이 결정된 시한부 땅이다. 80년대 말 재개발에서 난곡이 제외된 건 거주 인구가 너무 많아서였다. 한마디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셈이다. 큰 길이 나 있는 버스 종점과 시장통을 지나면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산 101번지가 시작된다. 산비탈을 메운 성냥갑 집들엔 무려 10,000명 가까운 도시 빈민이란 이름의 사람들이 살았다. 이 자리에 20층 고층 아파트가 설 것이고 단돈 10만 원에 아웅다웅하는 그들의 삶 또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난곡엔 요즘 고물상들이 유난히 많다. 이런만 하면 못하게 되니까 이게 다 뜯어가 볼 때가 있어. IMF 이후 실직자가 는 데다가 철거로 고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냥 나무 집을 갖다가 그냥 사거리 그냥 문자 다 뜯어가 버렸어. 누가 뛰어가요 문자가요? 나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경쟁자가 많아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궁여지책으로 일거리 찾아낸 할아버지, 할머니, 고물상들이 한 달 내내 다리품 팔아 버는 돈이 달랑 3, 4만 원. 그나마 그것도 아쉬운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난곡에서 노인을 만나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독거 노인이 유난히 많은 동네. 근데 이렇게 아파서 싸게 못 올라간 게 이렇게. 방구들 지고 누워 있어야 할 노인네들은 공공근로를 위해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려야 한다. 동네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40여 개의 공공 화장실 청소가 이 노인네들의 목. 생활보호 대상자가 1,500명이 넘는 이곳에서 일을 얻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 군소리를 할 형편이 못 된다. 한 달을 주간 한 달 아니. 그러면 며칠이나 하시는데요? 14일 아 그럼 얼마나 타세요? 하루 17,000원. 한평생 몸뚱이로 살아왔을 인생. 그것도 모자라 이젠 고장나 서거기는 육신 끌고 다니며 부지런히 움직여야 밥이 나오고 돈이 된다. 너나 없이 가난을 이고 사는 마을.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곳을 빈곤을 공유한 공동체라고 말했다. 집 바로 앞에 아예 공장을 차린 효숙이 엄마도 예외 없이 가난 공동체의 일원이다. 남편 월급으론 생활이 빠듯해 옆집 박씨 할머니를 직원으로 두고 공장을 꾸려나간다.
이거 내가 꽃포채 뭐 어디 들어가는 이제 그거 하기 뭐 꽃포채. 골프채? 예, 이거 좀 여가지고 있는 거. 꽃포채 치러 댕기려고 깼어. 돈 없어요. 응? 그게 비싸. 골프 치는 거야? 응. 비싸죠. 그건 안 댕겨봐서. 네. 골프가 뭔지도 모르면서 골프채 보호대를 하나에 5원씩 받고 수십 수백 개씩 만들던 박씨 할머니. 위장병이 도진 모양이다. 일하는 거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쳐들어 보는 사람까지 속을 태우는 모진 세월이 남긴 고질병이다. 새까맣게 나오네. 에이, 채니까 피도 안 나오더라. 저 신발 신어. 신발 어딨어? 빨리 신발 신어.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박씨 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이다. 그나마 옆집 효숙 엄마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호자 노릇을 해준다. 자식들 짐 되기 싫다고 고집스레 혼자 사는 노인네. 5개월 전부터 구청에서 주는 생활보조비를 받아 형편이 좀 나아졌긴 했다. 위에만 이렇게 얹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밑에가 연탄이 이런 연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냉고 이거 있고. 씨. 아 연탄을 들였다 사주든가 왜 그래? 방에 들어오면 그냥 궁뎅장이 오르려가니. 할머니가 샀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애끼냐고. 달달이 연탄 500장씩 100장씩 넣어주면 10분 되는데. 애들 줄려면 나. 이렇게 춥나게 불도 꺼트리고 냉방에서 자고. 영철이 없어서. 이렇게 10년을 넘게 살아온 걸 보면 몸 아프고 마음 시릴 때 옆집 효숙 엄마의 타박 소리가 박씨 할머니에겐 약이 되는 모양이다. 좀 잠잠하나 싶더니 효숙이네 공장이 다시 시끌거린다. 효숙 엄마의 애물단지 효숙이가 나타난 것이다. 안 찾아! 맨날 그래. 내가 돈 좀 달라고 하면 니년은 엄마 죽으면 무덤가에 와서 엄마 돈 줘 이러려냐 막 이러고 쉬고. 됐어. 되게 뭐가 돼? 버르장물 가시나야. 그래 나 볼장물 없어. 여태껏 키워놓으니까 딴소리 하고 자빠졌네. 엄마가 키웠어? 나 혼자 컸지? 검도 학원을 보내달라 성화가 난 효숙이. 누가 하니까 나래? 어? 누가 하면 나래? 너는 뭐가 지나 꼭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아직. 버릇없이 굴다가 혼쭐이 난 효숙이가 찾은 은신처는 부엌. 뭐 하십니까? 그거야. 엄마에게 대든 것이 미안했는지 엄마의 야식을 이게 준비한다. 핫케이크야? 아니요. 망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미싱 앞에서 고생하는 엄마를 대신해 집안 살림 도맡아 하는 이게 약간 효숙인 기운 것 같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살림꾼의 믿어온 딸이다. 의사예요. 의사.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오줌만 다 집어쳐줘요. 원래 꿈은 이게 아닌데요. 엄마 때문에 꿈을 바꿨죠. 근데 어렸을 때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냥 바꿨어요. 엄마에게 전해질 화해의 선물이 완성됐다. 그렇게 나한테 꼭 중요하지 않네. 지난해 12월 24일 밤이 되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맞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신호탄이었다. 밤이 깊으면서 말 그대로 눈이 푸지게 내리기 시작했다. 진짜 눈 많이 온다. 누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듯 사람들은 난곡의 골목길을 따라 새벽송을 돌기 시작했다. 거룩한 맘
만민이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라도 하는 것일까? 하늘의 은총처럼 눈은 가난한 마을에도 쉬지 않고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난곡은 딴 세상이 됐다. 난곡맨 꼭대기에 자리한 낙골 공부방 앞 놀이터로 아이들이 총 집결했다. 네, 집. 아, 손 시려. 야야, 우리 둘이 눈만큼이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난곡 아이들은 눈 위에 자신의 상상력을 펼쳐 보였다. 그래서 쿵쿵거려요. 이사 가면 우리 더 이상 눈 있으면 놀 데가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 제가 놀이터 한 쿵쿵거리는 구석의 아이들은 근사한 눈 궁전을 세웠다. 누나가 내 집 박살냈지? 왜 하필 아이들은 집을 만들고 싶었던 걸까? 나 누나 잘 살잖아. 저기만 치려고 했어. 누가? 같은 날 효숙이네 집 옥상. 사과 만들어요. 혼자 놀기 좋아하는 효숙이가 눈을 스케치북 삼아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 이렇게 눈이 뭉친단 말이야. 이거는요, 이렇게 던져줘야 돼. 오늘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날 천사가 왔다 갔다 이 말이죠. 발자국 안 나게 천장 발자국 세고 됐어. 진짜 천사였다. 크리스마스 날 난곡으로 불러들인 효숙이표 천사. 지난 겨울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길이란 길은 전부 비탈인 동네에서 겨울은 분명 힘겨운 계절이었다. (34년) 만에 내린 폭설로 발이 묶이고 시도 때도 없이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하고 연일 언론은 난곡의 고립을 보도해야 했다. 아우 겨울엔 많이 있죠. 여기가 또 고지되고 재개발 지역이라 도로도 좁고 골목이 많아요. 그러나 난곡에서 보는 난곡의 겨울은 사람들이 떠드는 만큼 소란스럽지 않았다. 눈이 조금 더 왔을 뿐 겨울마다 감수해야 하는 고생일 뿐이었다. 그들의 겨울이 그렇듯이 난곡 사람들의 삶은 밖에서 생각하는 만큼 비참하지 않다. 아니, 다 같이 서로서로 별로 꿀릴 것 없는 난곡에서 그들은 행복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다가봐도 여기에 좋은 데가 없어. 예, 다 같이 네.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네. 모여 살으니까 서로 시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시기가 있나 응. 응. 정말로 보리밥을 해서 된장을 끓였더라도 같이 먹고 소수간에 그 정을 베풀고 여기는 다 같이 엄수 살기 때문에 여기가 인간의 정을 느껴요. 이 동네가. 여기서는 어이 성길이 그래 맞아. 예. 성길이 문 열어 그러고 들어갔는데 아이 거기 가서 꼭 이거 눌러야 되니까 맞아. 그래 이거 누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니? 방이 더우니까 팬티를 입고 있는지 그래요. 그게 첫째는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일까? 시에다 씹어.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도 허구한 날 난곡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근데 많다. 난 거기 가서는 아무 짓도 안 가봤다니까 지금 누르기 싫어서 그 대문 앞에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가야죠. 도로 내려가는 거야.
맞아. 그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이 동네는 참 좋아. 아니 나 이제 맨날 이거 놀러 온단 게 맨날 놀러 와. 그래서 이만 이거 다서 가다 본 게로 이렇게 뭐 해서 뭐 이 얘기를 시작하다 이만 간만에 듣고 내가 이 얘기한 자리 하고 간 것이요. 없는 사람은 낙골이 최고 좋소. 이상도 좋은 데가 없어. 근데 내가 거짓말 아니요. 맞습니다. 진짜요. 풍요가 담지 못한 이웃 간의 정, 유대감. 난곡이 이들에게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건 그 때문이다. 할머니, 봉투. 효숙이네 공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하청을 주는 사장님이 월급 봉투를 들고 온 것이다. 접니다. 예. 이 전화 좀 끊어라. 빨리 찍고 말고로. 고맙습니다. 예, 봉투입니다. 아, 예, 명절 잘 쓰겠네요. 예. 적어나마나 잘 내놓으셔서. 아유, 많이 주셨는데. 예, 잘 쓸게요. 예, 잘 썼습니다. 노래방에 갈까 할머니? 월급 탔으니까 노래방에 갈까? 이 한개 온석 받아 그뭐 얼마 되겠노? 노래방 노래도 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할게. 늘 동네 사랑방이 되는 효숙이네 공장. 사랑방 터줏대감들이 뭔가 놀궁리를 시작한 모양이다. 갈비집에 갈까 그럼? 예? 갈비집에 갈까? 카드집에 하루 5만 원 탔어요? 돈뭐한 3만 원 뭐. 그밖에 안 줘? 노래방, 갈비집 타령 끝에 즉석 삼겹살 파티가 마련됐다. 돼지고기 한 점, 소주 한 잔이 그립고 간절했던 사람은 알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싼다 하도록 빈지 말자 우연히 청든 사람들아 왔어요 나 제일 봤지. 왜 저래? 마이크 끄시면 좋은데 언덕이 저가서 할매 좀 비워줘 그립습니다 어이구 잘하네 귀한 돈 풀어가며 다 같이 푸지게 먹고 놀며 얻게 되는 든든한 행복감이 거기 있었다. 내가 옛날에도요, 기도했거든요. 기도했어도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아빠 보면 아플 때도 내가 우리 아빠 보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제 보름달한테 기도했죠. 그리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 아직까지 아프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도 안 하죠.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던 효숙이. 그 아이 소원 중엔 엄마 아프지 말란 기도도 있었을 것이다. 걸판진 잔치 끝에도 미싱 앞을 떠날 수 없는 효숙이 엄마 송복순. 그녀는 어린 시절 알 수 없는 병마로 호되게 아프고 난 후 다리를 저는 4급 장애인이 되었다. 그때 옛날에 할머니 편물이 굉장히 유행했잖아. 세타 뜨는 거 유행했죠? 그 편물 기계로 짜는 거. 그래서 내가 엄마 들어. 나는 내가 할 게 없고 난 엄마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내가 내 힘으로 살 거니까 나 거기 편물 짜는데 들어갈 거라고 거기 보내달라고.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막 펄펄 뛰더라고. 장애자 딸을 어디를 내보냈냐고. 집에서도 힘든데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 바깥을 못 나오게 했다니까. 근데 내가 이런 시골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살다가는 내 인생이 바뀌지 않겠다 하는 걸 내가 판단하고 그냥 식구들하고 떨어져 나왔지. 무작정 상경. 순진한 충청도 아가씨는 시쳇말로 구로공단 공순이가 됐다. 억순이 처녀는 결혼과 함께 난곡에 왔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있는 동안 뭘 배웠냐면 사는 걸 배웠어. 사람 속에서 사람이 사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는 또 여기다 비하면 집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낫다는 생각에
아픈 다리 이끌고 오지랖 12폭이란 말 들어가며 동네 일주에 챙기는 효숙 엄마. 그건 그 소소한 일이 여성 노동자로, 장애인으로, 그리고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녀를 꿋꿋하게 하는 힘이 됐기 때문이다. 노력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 매진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고 일이 있고 이웃이 있는 난곡을 효숙이 엄만 떠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가마니를 팔며 털을 잡고 또 그녀가 미싱을 돌려 모은 조각보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돈도 돈이지만 그런 이유가 난곡에 그녀를 붙들어 매두고 있었다. 그해 겨울 그녀의 다짐은 누구보다 다부져 보였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친 지난 1월 말, 벽이 횡하니 뚫린 다 쓰러져가는 집에 한 노인이 고단한 인생을 풀었다. 여기 차츰차츰 와보니까 여기네. 아유 춘대 이사시나 고생 많다. 아이고 참 이런데 노인네를 막 이세하라고 야다. 그러기 전에 이 추운 겨울게 무슨 또 이사야. 아이고 뭐하지. 이사 간다고 그래가도 이사 간다고 그래도 좀 풀어지고 난 가라 그러지. 아 근데 부모님한테 참으라는 게 똥마닥이요. 아이고 우리 말자지. 재개발을 앞두고 빨리 나가라는 주인 성화에 자질구레한 살림살이 다 끌고 동네에서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엄동설안에 바람막이도 안 되지만 이웃이 내준 이 집이나마 감지덕지 해야 할 판이다. 임시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힘이 남아 노인은 이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없는 사람에겐 가장 야박하다는 계절. 난곡 사람들의 시린 겨울은 쉽사리 저물 것 같지 않았다. 재개발 지역엔 유난히 화재 사건이 많다. 조용하던 겨울밤 난곡에도 어김없이 불기둥이 치솟아올랐다. 그러니까 박힌 발을 아니 밖에 나온 게 아니라 이 하는 소리가 나서로 짜작짜작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래 나와보니까 나오니까 저쪽 끝에서 그러니까 먼 자리였어요. 그 불난 자리가 그냥 헛간이었었어요. 헛간? 네, 불날 때도 아니요. 누가 일부러 불을 내기 전에는 불날 건물이 아니었었거든요. 왜 난 것인지 누가 낸 것인지 오리무중인 화재 사건이었다. 사람들 밤잠 설치게 하는 불난리로 마을엔 불안감이 깊어갔다. 다행히 30분 만에 불길은 잡히고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뻥 튀기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 산꼭대기 주차장 앞 공터. 쉰줄의 강남석 씨를 처음 만난 건 겨울이 저물어가던 2월경이었다. 낮부터 2살박이, 3살박이 두 아들 대장 노릇을 하는 가장. 그는 재혼을 해 무려 6명이나 되는 자식들 이끌고 이곳에 흘러들어온 세입자다. 전부 다 버린 거 주워 왔어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그리고 이 쌀통 있잖아요, 쌀통. 이 쌀통 쓸 수 있는 물건이에요. 얼마나 좋아 이거. 이거 버린 거 다 닦아놨어요. 버린 거, 이 버린 물건. 언제? 이들이 난곡의 털을 잡은 건 4년 전. IMF 한파 직후였다. 재작년. 작년. 아이고 요것들 놓고 계속 올라갔어. IMF 한파가 이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막을 수 없는 복병이었다. 그거 모르고 또 그걸 의심을 한구만. 당시 무너지고 쓰러진 폐잔병들이 난곡으로 모여들었다. 자식들 이끌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듯 이곳으로 온 강남석 씨도 그 중에 하나였다. 저녁에는 잠이 안 온다니까. 그냥 안 와요 그냥. 아니가 뭐야? 어제도 4시에 일어났어.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오줌 싸게. 너 오줌 쌌지? 재개발은 된다 안 된다. 어느 때든 되기는 돼야 하니까 나가기는 나가야지. 될 때는 없지. 그에게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건만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뚝심으로 견뎠고 재기를 꿈꾸며 건설 노동자로 굳건히 일어섰었다. 일거리 끊긴 지 햇수로 4년. 지금 그에겐 실업자란 꼬리표가 달려있다. 큐마고 없죠 뻑이야. 난곡 사람들의 희망도 기계에 넣고 한껏 부풀리고 싶다는 강남석 씨. 그러나 재개발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뿌연 안개 속이다. 지난 2월 말 동장군이 한 발짝 물러설 무렵 빈 상가 앞으로 효숙이 엄마를 비롯해 동네 주민들이 곡괭이를 들고 몰려들었다. 봄 준비치고는 꽤 요란한 대청소였다. 모인 사람들은 8평 시멘트집 가옥주들. 내 땅 찾아야지, 내 집 찾아야지. 그리고 상가 앞에는 옹색한 현판 하나가 붙여졌다. 재산보호위원회. 가옥주들이 권익단체를 만든 것이다. 봄으로 접어들면서 난곡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 한파 속에선 영영 올 것 같지 않던 또 다른 계절이 성큼 난곡으로 찾아들었다. 곽 아저씨 되겠네. 아저씨보다 낫잖아 심하게. 아 마사지. 얼굴 씻어주잖아. 아 싫어. 다음에 네 피부과 하자. 맞아. 아무리 진짐이 무거워도 순간순간 기쁘고 순간순간 행복한 것이 본디 일상이다. 아니다. 안 먹으래? 가자. 아이들은 물론 난곡의 어른들 역시 그 본능에 솔직했다. 난곡 사람들은 언 땅을 녹이고 농사 준비에 들어갔다. 바꾸냐? 빈 땅이 있으면 그냥 두지 못하고 밭을 갈아 채소를 키워 먹는 난곡 사람들. 농군의 아들, 딸이란 그들의 이력을 말해준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도시로 나와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그 산에다가 이렇게 해만 이렇게 찍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찌얹어서 해놓은데 이제 솔 비고 이제 해서나 터도 안 하나만 닦아놓은데 이게 솔랑구에다 그냥 이렇게 해 부어놓은 거요. 변소가 있나 물이 있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다 실어다 붙여놔서요. 여기다가요. 도시가 그들을 불렀다. 건설의 기치를 건 산업 발전이 그들에게 핑크빛 꿈을 꾸게 했다. 공장의 기계를 돌리기 위해 도시는 그들을 필요로 했고 땅을 버리고 온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시 하층민으로 산비탈을 전전해야 했다. 그것이 세월의 거센 바람을 따라 살아온 난곡 사람들의 공통된 이력이다. 다롱이네. 난곡 초입 30년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이발관. 이거 칼날에 이거 떼낀 거 빠지는 거야. 이거 하는 거지. 이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거 한 30년 됐겠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발관 실내. 난곡 초창기 정착자였던 주인장과 함께 이발 도구들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있었다. 나 여기 내 팔남매 맞인데 여기서 여기 들어와서 한 3년 있다가 부모님하고 합쳐서 여기서 살았는데요. 여기서 뭐 동생들 다 여의고 부모님도 여기서 다 돌아가시고. 네? 그가 갖고 있는 사진 속에 초창기 난곡이 있다. 1968년부터 판자촌 주민들을 정부가 집단 이주시키면서 달동네 난곡이 형성됐다. 도시로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한강변 그 동부 이천동이 지금 거기서 살다가 거기가 철거되는 바람에 68년도 5월 달에 일로 들어온 거지. 이거요. 집단 이주한 대표적인 판자촌 사람들은 동부 이촌동 주민들. 한강천변에 흩어져 살던 빈민들이 큰 물난리를 겪으며 난곡으로 들어오게 됐다. 대방동 뚝방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저것이 산업박람회인가 뭐 할 때게 100만 뭐 얼마 같은데하고 그래가지고서 20나에서 산업박람회 했지. 산업박람회 할 때게 거기 있는 사람 거기 뚝방에 있는 사람 전부 요리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한국무역박람회장의 기공식이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난곡의 역사는 가난의 역사이자 급속한 산업화가 만들어낸 가려졌던 우리 시대의 얼굴인 것이다. 우리나라 상품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상품들을 한데 모아 화려한 전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니까 이쪽으로 다 탄약, 여기 무슨 전방 같더라고요. 최전방. 여기 탄약고 있어. 탄약고 저 밑에 쭉 가서부터 쭉 들어와 있어. 네. 탄약고. 여기 원주민이 열몇 집, 아주 여기 오지어 있죠. 원주민 한 10여 집 있고 그 나머지 공동무지고 거가요. 이쪽에 막 탄약고에서 여기 완전 여기 저 최전방 같은 그런 거 있죠. 우리 아들 떠는 세상에 그때 조금만 해서 그 중학교 다니는 것이 학교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밤에는 그 지게를 갖고 거기 가서 물 지르다가 내가 못 지르니까 물 지르다가 주워서 한 바가지씩 먹고 살고 화장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화장실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 먹고 사는 거 생각해보니 나는 이 무허가 자기네들이 이거 준 거 내 땅이라고 해도 그거 정말로 자기네들 주어도 저도 하나도 아까울 것도 없어요 너무 고생시켜서요. 산업의 베이스 캠프가 됐던 집들이 소명을 다하고 차례로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강남석 씨를 다시 만난 건 철거 현장에서였다. 구멍난 가게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결국은 철거 반원으로 나선 것이다. 좋으나 싫으나 일당 6만 원을 위해 그가 해머를 들었다. 철거는 기분이? 뭐야 기분이 어떻게 석연치 않아요. 아직도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 철거한다는 게 내 마음도 안 좋은데 그러나 뭐 위험하고 또 거기가 공가니까 불날 우려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은신처가 되고 그러니까 철거는 하는데 그런 기분이 석연치요 않아요. 잘 가시오.
동절기를 넘기자 철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사람들은 을씨년해지는 동네를 서둘러 떠났다. 아이고 빈집들이 또 불이 났다. 빈집들을 털어버려야 연게. 아이고 빈집이야 그 집도 시방 불난 집이 근데 옆집이 바로 옆집이 그냥 다리서 있으니 큰일이여. 소방차는 오도 안 오고 소방이 되지도 않고 바짝 말라가 큰일 났는데 바람은 불고 어찌까. 올해 들어 7번째 나는 원인 불명의 화재였다.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어 불길이 옮겨 붙었다간 쑥대밭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점점 험악해지는 동네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술렁거렸다. 그래도 그냥 지켜볼 뿐 도리 없는 사람들 마음은 숯검댕이가 돼갔다. 재산보호위원회는 재산보호위원회대로 들썩거렸다. 연일 이어지는 시위. 갖은 아이디어까지 동원됐다. 이번엔 꽃상여를 메고 시위장으로 나설 참이다. 동네 사람들은 아예 생업을 접고 무더위 속에서 시위장 순례를 해야 했다. 효숙이 엄마도 거기에 있었다. 오니까 슬프네. 진짜 초상권 같으네. 지난 여름 시위가 커진 건 산림청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옥주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이주해 온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팽팽히 맞섰다. 날씨는 무더웠고 도심 속 그들은 초라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벌금 문제를 무효화할 수 있었다. 난곡의 여름은 점점 짙어져 갔다. 내년을 기약할 순 없었지만 텃밭의 채소는 여름 한철 밥상 위를 풍성하게 하기엔 충분했다. 될 때까지 안 먹어야죠. 올해는 해먹고 내년에도 못 해먹고. 올해까지. 지난 6월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서 남아있는 난곡 사람들의 초조함은 푸성기만큼이나 쑥쑥 커갔다.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9월 초. 눈에 띄게 비어가는 난곡에 외국인 손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가가호 방문을 해 집안 대소사, 재개발 돌아가는 이야기를 열심히 기록했다. 배상을 말하자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보상. 가시때 그래도 가스 그는 일본 신슈 대학의 농학부 교수였다. 代わりに2万5,000ウォンの利子をつけて、それは何の意味もない。 1992년 처음 난곡을 찾아왔던 그는 1996년부터 본격적인 난곡 연구에 들어갔다.汚れてんのよ、破れてんだもん。もう変え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そろそろ。これはね、98年からその前のやつは別のノートがあるんですけど、これでどういうふうにこの日雇い主 농경제학이 전공인 그는 난곡을 통해 한국 이농민의 도시 정착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これは98年9月に聞いてんだね。 98년 9월에 들은. 그가 10년간 만난 난곡 사람은 약 300여 명. 그는 직접 30여 개 항목의 설문지를 작성해 난곡 사람의 개인사를 꼬치꼬치 캐냈다. 개개인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농민의 그리고 도시 빈민의 역사란 생각에서였다. 처음엔 난곡의 규모에 놀랐고 나중엔 난곡 사람들의 생활력에 놀랐다는 가토 교수. 과연 일본인 학자 눈에 비친 난곡은 어떤 공간이었을까? 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
南国のあった存在はその貧しい人のための拠り所であったかもしれないし、ある意味で最後まで残ったわけだから、例えば違うところにいた人もそうか、最後はまあ南国に行ったらどうにかまあ楽しく生きていけるかな。南国に行ったらまた南国で少し頑張ったらまたそこから南国から飛び出て違うところに発展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なって。そういう意味じゃさ、南国はさ、ある意味ではそういう貧困の野戦病院みたいな役割を果たしたんじゃないかな。でそう一時的にそこで傷が治った人が別のところに行って、でまた傷ついた人がここに南国に来てと。でそういうさ、いわゆる貧困地域の野戦病院、野戦分かるでしょ、野戦病院、野戦病院の役割を果たし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がする。가난한 사람들의 야전병원. 그것만으로도 전쟁 같은 세상에 난곡은 존재의 이유가 충분했을지 모른다. 한동안 잠잠하던 효숙이네 집에 일이 터졌다. 딴 데는 아무것도 안 해, 시장님 여자야. 근데? 다리가 힘이 없냐, 그렇게? 그렇게 빨리 죽을 병도 아니고 사람 골병들은 죽일 병이야, 저 병이. 어? 지병을 앓던 효숙의 아버지가 공장에서 쓰러진 것이다. 그 힘들면 아침에 가지 말지 왜 가서 거기서 쓰러져? 빠뜨가지고요. 어? 십수년 효숙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나마 어렵게 다니던 공장 일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아유. 효숙 엄마는 가을 들어 부쩍 지쳐 보였다. 시위 쫓아다니느라 공장 일까지 접은 상태에서 그나마 남편까지 몸져 누워버리면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린다. 일단은 이사를 해놓고 직장을 그만두든지 안 나든지 아니면 이제 추석을 쐬고 가시나라도 직장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기집애까지 이렇게 노릇인데 내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저 환자딸이 애를 보라면 애를 보겠냐고. 나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지금.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나. 지난 겨울 그렇게 꿋꿋해 보이던 효숙 엄마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끝이 있을 거란 희망에 지금껏 고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남편까지 무너지고 나면 혼자 지고 가기엔 짐이 너무 무거워 보였다. 집안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효숙인 아예 집 밖에 나와 있었다. 돈 같은 거 어디서 볼까요? 전화 왔어요. 자리 털고 일어난 효숙 엄마가 찾아간 곳은 부동산. 이사를 가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다. 끝까지 남겠다던 그 다부진 다짐도 어느덧 퇴색되고 새집 계약을 하고 돌아온 얼굴엔 근심만 가득하다. 지도 만들어야 돼요, 지도. 지도는 왜? 여기 나중에 아파트 짓고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크면 놀러 올 데 없잖아요. 그러면 다 새겨놓는 거야. 그래갖고
아파트인지 보면서 여기는 여기 우리 집이었고 좀 가면 여기는 슈퍼였고 여기는 문방구였고 뭐 그렇게. 난영방구.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 이건 파출소, 이건 동사무소. 그럼 여기 물 있고 물 트는데 파출소 뒷문.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여기 개울 있고. 우리 집 여기 개울. 이 채성원에. 혹여라도 잃어버릴까 자신의 유년이 담긴 난곡의 지도를 효숙이는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린다. 가옥주들이 떠나고 마을에 남은 건 세입자들. 지난 가을부터는 이주비 몇 푼으론 어디도 갈 수 없는 세입자들이 머리띠를 묶었다. 우리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서 눈비 안 맞고 내가 집이나 매너해줬으면 그것이 소원인 거예요. 적격 세입자에겐 1인당 이주비 350여만 원에 1인 추가시 80만 원. 부적격 세입자에겐 1인당 이사 비용 20만 원. 이것이 세입자 대책의 전부다. 재개발 붐이 한창 일던 80년대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세입자들이 소외돼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게 남은 세입자들이 목청을 높이는 이유다. 어찌됐건 이삿짐을 싼다는 건 크건 작건 인생의 한 단락을 짓는 일이다. 이것도 버리고 하나 65의 최용호 씨가 난곡에서의 삶을 단락짓던 날. 버려 이거. 안돼. 내가 하나 사줄게. 티격태격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거 의미가 있는 이불이야. 의미가 있고 안 가네. 아이고 나 참. 아 이불이 그렇게 더러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와. 거기 가면 세탁기 있으니까 빨리. 아니 세탁기고 뭐고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작년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냉방에서 자는데 전부 다 이웃집에서 전기담요와 석장이나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그분들이 나를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주신 거라 그래서 내가 못 버려. 작년에 얼어 죽을 걸 살려준 거거든요. 환갑이 넘은 그가 난곡에 묻어있던 가난도 인정도 고스란히 싸들고 길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 후미진 농촌 마을이었다. 사방천지 살 곳을 찾아다니다 발견한 농가. 가진 돈 500만 원으로 최용호 씨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보금자리였다. 그는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 단락을 지어볼 셈이다. 바람이 매서워지기 시작한 지난 11월. 우여곡절 끝에 효숙이네도 결국 짐을 꾸렸다. 이사를 앞두고 가장 서운한 건 할아버지였다. 아주 서운해 죽겠어. 어디로 갈 맘이 없어. 그 억지로 어쩔 수 없어 시방 할아버지. 8평으로 시작해 조금씩 늘려간 해묵은 터전을 떠나는 마음이야 오죽하랴. 뭐 또 떠나면 좋지 뭐. 좋은 집값 산다는데. 한 식구처럼 살던 이웃들이 못내 섭섭했는지 요란한 환송식은커녕 잘 가라, 잘 살라는 인사를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섰다.
효숙이네는 멀리 가지 못했다. 다섯 식구 짐을 푼 건 산 101번지 바로 아래의 주택단지. 재개발에서 제외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다. 달동네를 떠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도시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비탈진 삶이 기대 살던 비탈진 마을은 내년이면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될 것이다. 그 비좁은 골목을 메우던 가난한 사람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또 어딘가에서 무슨 꿈을 키우고 있을까? 이제 난곡에 남은 건 세입자 500세대가 전부다. 지난 수요일 남은 아이들이 작은 교회 십자가에 불을 밝혔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 난곡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듯 보이지 않는다고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야전 병원이었고 지난 시대를 돌아보게 한 자화상이었던 마지막 달동네. 난곡이 짊어졌던 가난은 어둠에 묻혔을 뿐이다.